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입니다.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너무 반갑습니다. 먼저 지난 영상을 올리고 많은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주식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빠르게 제공해 드릴게요. 오늘 할 얘기는 먼저 오늘의 장세 분석을 한 이후에 대체 제 주위에 있는 개인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지 한번 제가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지난 영상에서 레포트로 보여드렸던 동아기업인데요. 오늘 힘들고 어려운 장세에서도 혼자 오르는 꿋꿋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동아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앞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주식장이 끝나고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2, 3상 동시 승인이라는 뉴스가 났습니다. 저에게 정말 반가운 소식인데요. 셀트리온은 믿을 만한 기업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기업에서 빨리 하루빨리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해서 저희가 다시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임상시험에서는 2상과 3상을 동시에 승인한 것으로 2상에서 먼저 3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나중에는 3상에서 720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나라에서 빨리 연속해서 진행하게 도와주는 부분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 회장님은 항상 자신감이 있으시니까 정말 꼭 이 부분을 잘 시행하셔서 빨리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왼쪽에 개미 투자자 보이시나요? 오늘 역시 개인들이 거의 다 매수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하루 장세가 매우 좀 조용하다고 했을까요? 서로 힘겨루기 아니면 눈치 보기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3년간 제로금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증시에 큰 반영은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매일경제 뉴스입니다. 이게 실화냐? 개미들 올해 주식에 쏟아부은 금액이 무려 주식에만 100조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제 주위만 봐도 3개월, 4개월 그리고 좀 오랜 시간을 두고 가치 투자를 하신 분들을 보면 수익률이 최소 20%다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안 하시던 분들도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는데 회복세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수익이 좋았어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 원래대로 자리를 돌아오고 있고 앞으로의 시장에서는 정말 어떤 주가 더 상승할 수 있는지는 정말 여러분들께서 가치주를 한번 판단해 보시면서 좋은 종목을 찾아야 되는 그런 어려운 순간이 다가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외인 기관 모두 시장을 관망하는 장세였고요. LG화학 관련에 대해서 역시 계속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번 보니까 오늘 호텔 신라를 많이 담는 모습이 또 외인과 기관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아차에 대한 뉴스 역시 계속 지속되었고요. 특이사항으로는 K사인과 휴네시온과 같은 또 IT, 소프트웨어, 보안 솔루션 종목이 강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주식을 시가총액 말고 그냥 액면가로 볼 수는 없지만 대부분 주식들이 10,000원이 넘지 않는 주식이 가볍게 날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이 부분이 정말 색다른 부분이었고요. 특히 그 중에서 신성 델타테크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순매수 종목 보시겠습니다. LG화학과 LG화학 우선주, 뭐 아니면 LG에 관련된 주식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텔 신라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는 게 눈에 띄고요. 추석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택배 물량을 감안한 CJ 대한통운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아직도 뭐 기아차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를 많이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들을 크게 많이 이렇게 시장에 참여하는 모습은 아닌데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렇게 좀 그린 뉴딜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이렇게 담고 있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뉴스가 제목이 보여서 LG화학 군사의 허탈한 개미 치킨 시켰는데 치킨 무만 원격이다. LG화학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사하게 되면서 기본적인 LG화학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거에 대한 우려가 증식되고 있는데 오늘 또 매수를 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시장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지, 잠시 조정하고 다시 올라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개그맨 김한성 님이 오늘 라인 펀드에서 8억 투자하다 날렸던 그 예전에 펀드 사태 얘기에 대한 내용이 법률 대리인 내용을 포함해가지고 오늘 나와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거의 뭐 원금을 보장해준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음에도 하나도 해결이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무모한 펀드, 원금 보장하는 펀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시고 또 가치주에서 좀 저평가 받는 주식을 투자해서 상대적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순매수 종목입니다. 외국인이 다시 HLB 쪽으로 많이 관심을 돌렸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에코프로 이쪽에 많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기관까지 같이 순 매수를 보이는 모습이고요. 오늘 제가 보시면 동국 SNC와 DMS 그리고 삼강 MNT를 담는 것을 볼 때 유니슨까지 있네요. 다음 주는 아무래도 그린 뉴딜을 다시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렸습니다. 자, 2차전지 종목 군단 삼형제입니다. 오늘 신성 델타테크가 상한가를 찍었는데요. 어려운 장세에서도 2차전지 장비 쪽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아마 신성 델타테크, 나인테크 이렇게 나라 M&D는 삼형제로 같이 묶여서 움직이더라고요. 이 중에 최고로 상한가로 마무리한 것은 신성 델타테크 하나였지만 앞으로의 기업 가치 그리고 또 성장성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보시는 바와 같이 예전에 세력이 들어왔나요? 미리 다 이렇게 물량을 담아가고 있었던 모습이었고요. 냄새가 나는 느낌이 많이 나네요. 앞에 보신 나인테크는요, 2021년 영업이익을 올해보다 228% 증가한 154억 원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라미네이션, 스태킹 장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했다. 테슬라 원형 전지 제조 장비까지 공급하고 있고 지난해 이후로는 2차 전지 장비 수주가 약 900억 원으로 파악된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와 관련된 부분이 묶이면서 힘들고 어려운 장세 속에서도 혼자서 올라가는 그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아무래도 LG화학 분사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개별적인 가치 확대, 성장성이 아마 인정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강점을 인정받은 것 같습니다. 나인테크는 제가 예전에 첫 번째 영상에 보여드렸던 가치주, 제가 뽑아놓은 가치주에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왜 나는 알고도 보유하지 못했을까? 약간 우울한 마음이 있는데요. 앞으로 남은 기업에서도 저희가 한번 잘 옥석을 가리면 또 하나의 또 상한가 아니면은 앞으로 같이 서서히 상승하는 기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일주일 전에 네오셈을 보고 있었는데요. 저는 역시 사지 못했고요. 네오셈은 지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올랐던 테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볼 때 공작기계와 타이어, 자동차 대표주가 올랐는데요. 화폐, 금융, 자동화 기기 쪽도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4차 산업 보시면 키오스크,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터, 보안 솔루션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들어오는 섹터로 보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타이어 종목들은 정말 많이 올랐고요. KCT, 화폐기업 관련 테마로도 엮이면서 이 부분이 되게 큰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온 시스템, 만도를 기준으로 한 자동차 부분 역시 좋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인테크를 기준으로 한 여러가지 2차전지 장비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중에 필옵틱스가 이틀 연속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이 좀 눈에 띄는 상황입니다. 또 그리고 K사인을 포함해서 질환지교 시큐리티, 이렇게 보안주가 많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 INT는 예전에 이재명 테마로도 묶였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야겠고요. 또 오픈베이스, 예전에 데이터 솔루션에 묶여서 항상 같이 올라갔었죠. 이 부분을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려운 정말 장세였는데 이 중에 혼자 날아가는 기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겐트리 로봇을 주력으로 한 제조형 산업용 로봇 등의 공장 자동화 설비, 자동차 엔진의 핵심 부품인 엔진 실린더 블록 및 헤드 임가공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맥스로텍. 저에겐 아직 좀 생소한 기업인데요. 가치가 되게 크게 인정받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아마 가치주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단기 상승에 그칠지는 제가 조금 더 공부해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락률을 좀 높게 기록한 테마는요.
세미시스코가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그래핀이 1등을 차지했는데요. 테마명 중에서 제가 볼 때는 온실가스 쪽이 그래도 큰 조정은 보이지 않았고 앞으로 좀 4차 산업과 관련된 이런 친환경 문제 이쪽 부분에서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 있습니다.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에 관한 기업 가치에 대한 부분이 TV에서도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또 휴캠스는 또 한솔 홈데코와 같이 또 그린 뉴딜 쪽에서도 또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주위의 개인 투자자들은 대체 어떤 기업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지 지분법이 통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해요. 먼저 첫 번째 사례입니다. 카카오뱅크 상장 관련 주식들에 투자를 해서 정말 많은 수익을 얻는 개미 투자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특히 한국금융지주와 한세 예스24홀딩스 또 예스24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주목이 받고 있는데요. 카카오뱅크 상장하기 전에 이미 많은 지분을 투자하면서 이 부분이 언젠가는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다라고 미리 알고서 사놓은 개미 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최근에 현실화가 되었고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만 원까지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한국금융지주도 4만 원, 5만 원을 뚫고 거의 10만 원을 향해 가지 않나. 이렇게 좀 지분 상장을 미리 알고선 미리 주식을 사놨더라면 예전에는 가치주가 됐고 지금은 성장주로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렇게 관심이 쏠리다 보면 앞으로 점점 더 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너무나 유명한 빅히트 상장, BTS 관련주 내용입니다. 빅히트 상장도 역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투자를 지원을 받고 있는데 뭐 관련 종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특히 넷마블 그리고 또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초록뱀, LB세미콘과 DPC 등이 있는데요. DPC가 뭐 등락이 심하면서도 항상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 부분에 특히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몰려 있고요. 지금 잠시 눌린 상황이기 때문에 곧 다시 또 상승을 향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투자 포인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융 투자 뭐 이렇게 같이 지분 투자 말고 저는 자회사에 투자한 기업이 아마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지 않을까. 자회사가 일을 잘한다면 하실 때 기준이죠. 그런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 아이디어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HLB에서 그 대표님께서 메디포럼 제약에 투자를 했어요. 메디포럼 제약 주가가 거의 뭐 말도 안 되게 상승을 했는데 거기에 또 제가 번외로 또 생각해 본 것이 이런 기사를 찾았어요. 조용준 동구 대표 평가액이 4배 뛰었다. 관심은 전부 HLB 그룹으로 갔지만 사실 여기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투자를 같이 결정한 사람 중에 동구 바이오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눈에 띄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은 바로 동구 바이오 제약이라는 기업입니다. 동구 바이오 제약은 상반기 매출액이 697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9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대비 각각 18%, 103%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은 기초적으로 피부과 처방 부분의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코스메슈티컬 시장에도 역시 진출해 있는 우수한 실적 제약주입니다. 보통 제약회사들은 실적이 뭐 되게 적자가 나는 데도 많고요. 너무 부족한 데가 많은데 다 같이 코로나로 영업활동이 위축된 상태에서도 동구바이오제약은 다른 전략을 취하고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 내용은 바로 바이오 벤처들에 투자를 하는 건데요. D&D 파마텍, 지노맨 컴퍼니, 뷰노라는 이 세 군데 자회사에 이미 예전부터 기술성을 인정받은 회사로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 D&D 파마텍은요, 시리즈 B 투자 유치를 성공하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및 파킨슨 치료제에 관련돼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또 글로벌 임상 이상까지 이미 진행하고 있는 회사라서 D&D 파마텍이 상장을 한다면 지금 동구바이오 제약이 기업 가치가 올라갈 것이 너무 당연해 보이고요. 또한 여기 지노맨 컴퍼니를 비롯해서 뷰노 또한 의료 AI 솔루션 기업으로 연내 상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AI 관련 기업들이 되게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또 AI 의료 쪽으로도 많이 관심이 쏠려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자회사가 동구바이오제약이 상장한다면 기업 가치가 상승시켜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동구바이오제약은 이것 외에도 치료제와 덱사메타손 그리고 히트로코르티손까지 부각이 된다고 하면은 재무 구조가 탄탄한 제약회사에서 자회사들까지 다 올해 상장을 해준다. 그렇다면 정말 동구바이오제약은 앞으로도 기업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동구바이오제약 차트 먼저 보시면요. 최근에 상승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눌려 있고요. 좀 서서히 되게 느리게 또 모양을 만들어가는 추세입니다. 예전에 주봉을 보시면 상장 이후에 아직까지 많이 내려와 있고요.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지만 반등해서 있는 그 기로에 서 있어요. 시가총액이 너무 싸기 때문에 최소 저희는 3만 원까지 보고 있고 미래 장기적으로는 최소 4만 원까지는 가야 된다. 그래야 이 회사가 적정 가치에 도달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레포트 같이 읽어보시고 제가 느낌이 오는 종목 한 번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하림 지주에 대한 내용인데요. 차근차근 실행되고 있는 신규 사업이 전망이 좋다. 기대를 상회한 실적으로 연간 실적이 조정되고 있다. 그리고 가시화되고 있는 성장 동력, 안정성의 성장성을 겸비한 영업이익 개선이 보여진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목표 주가는 9,400원이고요. 오늘 보니까 오리온을 비롯해서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식품주에 대해 다시 한번 보자는 그런 많이 레포트들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또 화이트 진로까지 또 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식품 관련된 주가 다시 한번 기업 가치를 살펴보시고 이 중에 또 성장성과 또 안정적인 실적이 보장되는 기업이 있다면 이 부분에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팜스코 영업이익 2배가 늘었다고 되어 있네요. 팜스코도 꾸준히 실적 가치 기업으로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또 아까 전에 카카오뱅크에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 중에 예스24도 굉장히 날아갔는데 아직 안 오른 기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경상적 이익력이 실현될 3분기를 맞이하고 있는 바로 KB금융입니다. KB금융은 코로나로 지금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뭐 대출이라든지 또 증권사 또 이런 수수료 같은 것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실적이 많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핵심 이익이 양호하게 보존되고 있다. 거기서 아직까지 주가에서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모습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KB금융 레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마지막 제 느낌이 온다 종목은 제가 늘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있는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에요. 바이오 제약 기업인데 국내 첫 한국과 미국 FDA 동시 승인받아서 이미 임상 2상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아마 그래도 속도가 가장 빠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셀트리온 이상 승인에 대한 내용을 보고 투자 포인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엔지캠 생명과학이 전문가들이 분석하기에도 언젠가 한번 다시 전고점을 온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약간 쌍바닥을 만들어가는 시점인 것 같아서 이것부터 다시 전고점까지 올라간다면 엔지캠 생명과학이 2상 발표 그리고 3상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점에 아마 다시 한번 기업 가치가 상승되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댓글로 또 투자가 궁금하신 가치주에 대한 부분을 남겨주시면 저와 같이 한번 종목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